밤이 깊어지면 사람은 낮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조용히 불을 낮추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낮에는 스쳐 지나갔던 얼굴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오래 기억에 남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비싼 것을 걸쳐도 가벼워 보이고 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깊어 보일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명품 시계를 차고 좋은 차를 타고 값비싼 옷을 입었는데도 어딘가 불편하고 함께 있으면은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는 사람. 반대로 그저 단정한 셔츠 하나를 입고 조용히 앉아있을 뿐인데 말을 걸기 전부터 이미 신뢰가 느껴지는 사람.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돈일까요? 환경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외모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붙잡고 수많은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지만 불편한 진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말하기 전부터 이미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로 자신을 설명하려 합니다. 좋은 단어를 고르고 조심스럽게 표현을 다듬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문장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굴려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상대는 이미 당신의 말을 듣기 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느끼고 있습니다. 눈빛에서, 앉아있는 자세에서, 손을 움직이는 방식에서, 말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짧은 침묵에서, 그 짧은 순간에 이미 절반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가볍게 들리고 어떤 사람은 짧은 한마디만 해도 묵직하게 남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쌓여 있는 사람과 쌓여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귀티는 입는 것이 아닙니다.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연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살아온 시간이 조용히 밖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 부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도 평범했고 말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자세를 고쳐 앉고 말을 더 신중하게 고르게 됩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르다. 왜 그런 걸까요? 그분은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정돈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크게 웃고 말을 많이 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려 애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피곤해지는 사람. 왜일까요? 그 사람은 자신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여주려는 순간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주는 것은 대부분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싶은 것이 사실은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불안한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 자신 없는 사람은 과장된 표현을 쓰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자꾸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빨리 알아챕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 흔들리고 있구나. 귀티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선을 피하지 않으며 굳이 앞에 나서지 않아도 괜찮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 이래,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유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 있는 사람에게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쌓여 만들어집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대충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며 자신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까?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품성은 그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로 드러난다. 결국 기치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달라질 거라고, 더 많은 돈을 벌면 인정받을 거라고, 더 잘 말하면 사람들에게 좋아 보일 거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바뀐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건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주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큐티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작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돈이 없어도 조건이 부족해도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기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아침입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면 아직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나면은 어제의 생각들이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흐름이 더 먼저 전달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만 잘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말입니다. 말은 생각보다 늦게 도착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이 말을 꺼내기 전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편안한 사람인지 조심해야 할 사람인지 깊이가 있는 사람인지, 그건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먼저 전해집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말을 참 잘했습니다. 논리도 정확했고 표현도 유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은 말을 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설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상대를 누르고 있었고 은근히 자신의 우위를 증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듣고 잠시 생각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더 오래 기억한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은 말로 자신을 밀어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귀티에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때 그 말에는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흐리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던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남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느낍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 신뢰가 생깁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이 걷는 발자국이다. 발자국은 속일 수 없습니다. 급하게 걸으면 흐트러지고 망설이면 흔들리고 단단하게 걸으면 곧게 남습니다. 말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말이 가벼워질까요? 왜 우리는 때때로 쓸데없는 말을 하고
후회할 말을 하게 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집니다. 설명이 길어집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까지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증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불안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침묵이 불편한 사람은 계속 말을 합니다. 대화가 끊기면 자신이 부족해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채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 이미 드러납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 불안하구나. 귀티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침묵을 채우지 않습니다. 침묵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전달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눈빛 하나, 호흡 하나,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움직임 하나, 그 모든 것이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말은 입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나온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의 해석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남습니다. 그래서 귀티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적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태도입니다. 말보다 더 빠르고 더 솔직하게 드러나는 것, 바로 몸입니다. 허리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손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앉아있는 자세가 어떤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있는 것만 봐도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움직임이 크지 않고 불필요한 동작이 없고 호흡이 일정합니다. 그 사람과 마주하고 있으면은 괜히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계속 다리를 떨고 손을 만지작거리고 시선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아도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귀티라는 것은 잘 보이려고 만든 결과가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뤄왔는지의 결과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자세를 무너지지 않게 유지했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는지, 감정이 올라와도 그걸 다루는 연습을 해왔는지 그 시간이 쌓여 지금의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귀티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말투 하나, 앉아있는 자세 하나,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가 소용이 당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출 수 없고 꾸밀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바꾸는 거,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태도 하나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햇빛이 조금씩 기울고 카페 창가에는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지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안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아주 가볍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아무 의미 없는 듯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차를 들고 있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해야 할까? 피해야 할까? 어느 정도까지 말해야 적당할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생각보다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얼마 버세요? 집은 작아세요? 노후 준비는 얼마나 하셨어요? 겉으로는 그저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다른 것이 숨어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고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히 계산합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답할까요? 불편한 질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결국은 말하게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조금 더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꺼냅니다. 그냥 이 정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미 하나를 잃게 됩니다. 관계의 균형입니다. 돈을 말하는 순간 대화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저울 위에 서로를 올려놓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말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존중이 줄어들기도 하고 불필요한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측정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경계 없는 진심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합니다. 진심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경계 없이 꺼내는 진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아주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평생 아끼고 꾸준히 모으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모으셨어요?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결국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 어색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친한 척을 했고 어떤 사람은 묘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말했어요. 그전이 더 편했는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많이 나누면 관계가 깊어진다고, 많이 말하면 더 가까워진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관계는 정보의 양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깊어집니다. 그래서 큐티 있는 사람은 돈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누가 묻더라도 부드럽게 넘깁니다. 정면으로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켜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부는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는 큰 욕심 없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배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을 지키는 경계입니다. 퀴티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그 어디까지 말하지 않느냐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돈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일부를 꺼내는 순간 사람은 그 사람 전체를 돈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조용히 필요한 만큼만 흐르듯이
그게 바로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까지 솔직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오셨다면 이제는 조금만 방향을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모든 진심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판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당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돈보다 더 쉽게 무너지는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야기,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녁이 조금 깊어질 무렵입니다. 집안은 조용해지고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이런 시간에는 괜히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가족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집은 사실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이렇게 시작되는 말들, 처음에는 그저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잠깐이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싶어서. 하지만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당신의 손을 떠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집 요즘 좀 안 좋다면서요? 자식이랑 사이가 별로라던데요? 분명 내가 한 이야기인데 어딘가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톤이 바뀌고 의도가 바뀌고 결국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흘러갑니다. 그 순간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왜 말했을까? 이 후에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다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전달될수록 사실에서 멀어지고 감정만 남게 됩니다. 특히 가족 이야기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가장 사적인 영역이면서 동시에 가장 쉽게 평가받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가족 이야기에 이상할 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교, 호기심, 때로는 은근한 우월감.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눈빛이 부드러워지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가볍게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요즘 애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는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입을 거치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집 애 문제 있다던데, 요즘 집안이 좀 복잡하다던데 결국 그분의 귀에까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드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밖에 꺼내는 게 아니었네요.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이야기일수록 나눠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가까운 이야기일수록 더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가정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입니다. 가족은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평가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내야 할 공간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말해야 속이 편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말하면 잠깐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편함은 아주 짧습니다. 그 이후에 남는 것은 대부분 후회입니다. 그래서 귀티 있는 사람은 가족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아주 제한된 사람에게만 조심스럽게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는 언젠가 왜곡된다는 것을 그래서 지킵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쉽게 꺼내 오셨다면 이제는 한 번쯤 멈춰 보셔도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보호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자주 후회하는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지만 결국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는 이야기입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은 고요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 희미하게 흐릅니다. 이런 시간에는 마음이 조금 더 솔직해집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일들도 이 밤이 되면 괜히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이 사람에게는 말해도 괜찮겠지.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꺼냅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참아왔던 감정,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생각,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 하지만 말입니다. 그 마음이 항상 제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래. 다들 그렇게 살아. 그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어떡해. 혹은 더 조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듯 하다가 며칠 뒤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내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왜 말했을까? 이후에는 돈 이야기보다도 가족 이야기보다도 더 깊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왜 털어놓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혼자 견디기 어려워서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혼자 오래 품고 있으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눠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받고 싶어서입니다. 누군가가 그럴 수 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 한마디만 해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싶어집니다.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감정을 다루는 그릇의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도 조용히 지켜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왜일까요? 정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보다 한 발 위에 서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비교하고 해석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아픈 것입니다. 큐티 있는 사람은 이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진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한테나 말 안 해. 처음에는 조금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듣고 나니 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다 말해봤거든. 근데 결국 더 힘들어지더라. 그분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말하면 안 되는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삶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아무에게나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받지 못한 감정은 두 번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한 사람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때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조용한 밤 혼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괜찮다, 여기까지 잘 버텼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 있는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가 몰라도 괜찮고 굳이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 안정감이 그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이야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오늘은 조금만 더 자신에게 기대셔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더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덜 말하고 더 지키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조용해집니다. 말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소리들이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이 말하며 살아왔구나. 젊었을 때는 말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배웠습니다. 잘 설명하는 사람, 자신을 잘 드러내는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나의 과거를, 나의 경험을, 나의 생각을.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했던 것들 중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때는 정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들, 처음에는 그저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상대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사람은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해석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한 과거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다른 의미로 재구성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재구성된 이야기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굳이 설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당신을 판단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필요한 만큼만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남겨둡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아주 큽니다. 모든 것을 다 꺼내는 사람과 필요한 것만 꺼내는 사람, 그 차이가 삶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킬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해야 할 삶이 있고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은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티 있는 사람은 덜 말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상황을 읽는 여유,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기준, 그 모든 것이 그 침묵 안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항상 말이 적은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마디를 하면은 사람들이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이미 충분한 시간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한 시간, 참은 시간, 정리한 시간. 그래서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말이 끊기면 무언가를 채워야 할 것 같고 조용해지면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덜 말하는 사람은 덜 드러나지만 더 오래 남습니다. 반대로 많이 말하는 사람은 많이 드러나지만 빨리 소비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덜 말하고 더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신을 이해받기 위해 많이 설명해 오셨다면 이제는 조금만 덜 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태도,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그것이 바로 쌓인 사람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워갑니다. 어제와 같은 공간인데도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생각이 정리된 아침은 세상을 조금 더 단정하게 보이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어쩌면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은 아주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꾸준히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게 결국 당신의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첫 번째, 하루에 단 10분 말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말은 습관입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올 때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들, 그 말들이 당신의 인상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짜증이 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래요? 이 한마디는 순간에 감정은 풀릴지 몰라도 상대에게는 당신의 상태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제가 조금 당황했네요. 잠시만 생각해 볼게요. 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은 책임을 끊어내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훨씬 단단해집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이 걷는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내가 자주 쓰는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중 하나만 조금 더 정돈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전체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큐티 있는 사람은 시간을 다르게 씁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다면 조금 일찍 도착해 보십시오. 5분 혹은 10분만 먼저 그 시간 동안 급하게 숨을 고르는 대신 조용히 앉아 호흡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 몇 분이 당신의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전체 분위기를 바꿉니다. 늘 바쁘고 늘 늦고 늘 쫓기듯 움직이면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급함이 먼저 보입니다. 반대로 조용히 준비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이 시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세 번째, 나만의 기준을 하나 세워보십시오. 휘트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무엇을 사든 무엇을 자랑하든 어디를 가든 자기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없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나도 저 정도는 해야 하나, 나만 부족한 건 아닐까, 이렇게 시작된 흔들림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아주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말투만큼은 단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나만 정해도 충분합니다. 그 기준이 생기면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큐티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돈이 없어도 조건이 부족해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 말 한마디, 시간 10분, 그리고 하나의 기준, 이 3가지가 쌓이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내가 조금 더 단정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처럼 나이 들고 싶다. 그게 바로 진짜 큐티입니다. 조용히 쌓이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시며 떠오른 생각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이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단단하고 조용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